증가 감소 문제라 일단 퍼센트로 증가하고 퍼센트로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. 일단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지. 100이라는 게 있었는데 20%가 증가한 다음에는 얼마로 변해 있을까나? 뭐 이런 거. 그래서 100이 있었고 100에 20%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100이 있었는데 그 100의 20%가 늘어났다. 늘었다는 건 더하기로 보면 돼요. 그러면 저걸 이제 한글을 수학으로 바꾸자. 곱하기 100분의 20으로 바꾸고 100은 공통의 인수라고 해서 기억나? 중1 때 분배 법칙 배울 때 똑같은 건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다. 그럼 1 더하기 100분의 20이 되니까 결국에는 1.2가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20%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1.2를 곱했다는 얘기와 뭔가 통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결국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만약에 100이 있었는데 30%가 늘어났다? 결과가 뭐냐 물어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거 100 곱하기 1.3이지 이렇게 되게 빨리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. 50% 늘어나면 그럼 결과가 100 곱하기 1.5만 해주면 돼요. 자, 증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감소에 대해서 말해볼게. 그렇다면 거꾸로 100에서 30%가 감소했을 때는 결과가 뭘까? 곱하기 0.7 하면 되는데요. 이유는 아까 얘처럼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지나가다 보면 너도 이거 남이 들어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. 증가감소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제 계산 안 하겠습니다. 너무 지루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보자마자 바로 이걸로 와버릴 거야. 너무 빠르다 생각되면 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. 그래서 내 말은 말이야. 이걸 옆에 그대로 두고 연습 문제. 자, 어느 학교에 학생이 1600명이야. 학교에 남자 아니면 여자가 있겠지 뭐. 남학생이 올해 3% 감소했고 여학생은 5% 증가했다. 그래서 그 학교에 학생 수가 결국에는 1016명이 됐대요. 원래 남자 몇 사람이었는지 남자 몇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. 여자 몇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겠죠? 구하라 이거야 나더러. 그래요? 그래 이제 지금 이제 X에서 3% 감소했다 그랬잖아요. 그럼 방금 배운 거에 따르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되는 걸까 하는 거지. X에서 3% 감소했대. 곱하기 0.97. 이게 남학생이야. 여학생은 1600 빼기 X 사람이 있었는데요. 5% 증가했대. 1.05를 해달라는 얘기야. 그게 바로 1616이라는 거지. 그냥 이게 다야. 좀 어때? 남자가 줄어서 계산을 이렇게 해. 여자가 늘어서 계산을 이렇게 해. 그런 결과가 1616명이 나오는데. 그래서 문제식을 세우고 푸는 동안 문제가 원래 물어본 게 뭐였는지 잊어버리거나 가물가물해지면 식 세우다가도 뭐 해야 될지 중간에 까먹게 돼요.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고 문제 푸는 동안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죠. 못 외우겠으면 잘 보이게 써놓고 계속 보든가. 아무튼 까먹으면 안 돼요.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풀이도 있어요. 이게 이제 나는 지금 이렇게 줄어든 남자 전부 늘어난 여자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줄어든 남자만 이렇게 줄어든 남자만 X에 3%가 줄지 않았니? 이건 빠져나간 거고요. 늘어난 여자는 1600 빼기 X에서 얼마나 늘었어요? 5%가 늘어났으니까 그건 더하기다 이거야. 그게 총 합해서 몇 명? 16살. 1600 중에서 16이 늘었잖아. 그러니까 변한 게 16이지. 그러니까 변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야. 늘어난 사람 전부 막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엔 전부 몇 사람 이런 거 말고. 무슨 소린지 알겠니?
그래서 1번처럼 식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2번처럼 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2번이 숫자가 좀 작으니까 이쪽을 좋아하는 편이야. 위로 계산하면 조금 커. 이렇게 이제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굉장히 좋고. 자, 이번에는 그 원가 정가 문제로 비슷해. 원가 정가 문제로 다시 설명해 볼게. 일단 근데 또 단어를 알아야죠. 우리가 원가는 도대체 뭐고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며 정가는 무엇일까? 자, 보자. 원가라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아주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야. 대충 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? 그러니까 볼펜 만들려면 뭐 고무 수입해야 되고 사람들 고용해서 월급 줘야 되고 공장 지어야 되고 물건 다 만들었으면 전국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배송해 줘야 되니까 일단 그런 게 다 만드는 거야. 아직 팔지는 않았어. 근데 팔기 위해 이제 준비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원가예요.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. 그래야 그동안 썼던 돈을 좀 갚을 수 있으니까 돈을 미리 쓰는 거거든. 그래서 미리 쓴 돈 정도는 좀 갚을 수 있게끔 돼야 되니까 이익을 붙여야 돼요. 좀 더 붙입니다. 많이 붙여요. 너 월급도 주고 그래야 돼, 사람들. 그지? 기름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건물도 더 짓고 더 좋은 물건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원도 채용해서 연구도 좀 하고 막 그러려면 이익이 있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물건을 판단 말이야. 이렇게 돈을 더 붙여서. 그게 정가야. 정가란 정해진 가격이란 뜻으로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. 원래 직역하면 정해진 가격, 뭐 할 때 정해진 가격, 물건 팔 때 이렇게 이 돈에 파세요 하고 정해놓는 거죠.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붙여서 분명히 나는 있잖아. 500원에 만들어서 이익을 이제 한 200원만 받으세요 하고 넘겼거든? 근데 파는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500원을 더 받거나 1000원을 더 받기도 한단 말이야. 그럼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물건 사는 사람도 기분도 좀 뭐야 바가지인가?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해놔 가격을. 근데 뭐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정해놔요. 그게 정가야.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자. 물건을 판매해서 받는 돈이야 정가란. 이익이 붙어있고 원가가 좀 들어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원가에 10%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. 그래서 어떤 제품에 10%의 이익을 붙인다고 합니다. 이 글씨가 이상해. 10%의 이익을 붙인다고 해요.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. X에다가 X의 10%의 이익을 붙여서 물건을 팔겠답니다. 이걸 식으로 어떻게 설명할까? 이게 분명 생략된 게 있죠. X에다가 X의 10%의 이익이 붙는 건데 당연한 얘기라 요거 빼는 경우 있어. 그럼 그거 계산 어떻게 해? 방금 전에처럼 1.1만 곱하면 된다. 방금 그랬잖아. 퍼센트로 늘어나면 그렇게 하기로. 그림 이렇게 보여줄까? 10%가 늘어난다. 이거야 이거. 이 그림. 그걸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요런 상태인데요. 이때 무슨 얘기 해야 되죠? 다시 630원을 깎아줬대요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 다시 얼마를 깎았다? 630원을 깎아줬대. 그래서 팔았더니 돈을 벌은 거야. 이렇게 돈을 받은 거야. 그게 결국 계산해 보니까 원래 가격에서 0.05% 이익과 똑같아요. 원래 가격의 5% 이익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10% 이득을 붙였다가 잘 안 팔려서 630원을 깎아줬는데 결국 놓고 보니까 몇 퍼센트 이득을 얻은 거야? 5%의 이득을 얻은 거와 결국 똑같았어 라고 말한 것이랍니다. 우리 깎아준다는 말을 다시
할인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요. 그럼 가자. 너 1.1x 빼기 630은 1.05x를 계산할 수 있겠니? 일단 양변에 100을 곱해서 110 x 63000에다가 105x 해가지고 5x는 63000 이렇게 해서 x를 찾으면 되지. 원래 물건값 얼마였는지, 아니 미안, 원가가 얼마였는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. 지금 요 개념 좀 어떠니? 들을만해? 어려우면 다른 걸로 몇 번 설명 더 할 테니까. 알겠지? 얘봐, 이제 잘 또 물어봐도 되나? 미안한데 뭐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물어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물어보는 게 공부 잘하는 지름길이야. 쌤 뭐 똑같은 거 물어본다고 뭘 안 그러잖아. 그지? 경험해봐서 알잖아. 자, 쌤은 좀 더 열심히 설명해 줄 테니까요. 이것도 한번 해보자. 어떤 제품을 팔 건데, 자, 어려운 문제라고 나왔어요. 정가에서 20% 할인을 할 거래. 정가에서 20% 할인을 해. 그래도 원가에 8%에 해당한 이익이 남아 라고 말했어.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? 도대체 원래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던 거야? 도대체 처음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던 거지?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. 알겠습니까? 자, 무슨 소린지 한번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가 보자. 아까 그랬지. 원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상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인 정가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. 그럼 원가라는 게 있었을 텐데요. 거기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, 이거를. 하여튼 이익을 붙인 거야, 이렇게. 알겠니? 그래서 정가가 되었는데, 그거야 뭐 이거밖에 x 더하기 100분의 ax라고 이제 정리를 그냥 다시 해서 쓰는 수밖에 대책이 없으니까. 근데 이 상황은 결국 이 사람은 무엇과 같다? 원가의 몇 퍼센트? 8% 이익을 얻은 것과 같아요 라고 이 두 번째 줄에서 말씀해 주셨거든. 이게 원가잖아. 거기에 8% 이익이 붙었다는 건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8이 된다는 얘기인데, 이건 x 1.08이죠.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무엇과 같다? 이것과 같은 거다. 지금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한 거랑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랑 결국 두 개가 똑같다고 얘기한 거죠. 그래서 끝난 거야. 지금 내가 이제 x 1 플러스 100분의 a 하고 요 식을 여기다 정리해서 썼어요. 또 이 식을 여기다 정리해서 다시 쓰면은 는 x의 1.08이 되죠. x 사라지겠죠. 그럼 너 a 구할 자신 있어? 100 곱한 다음에. 그래, 맞아. 그거야. 그럼 됐어.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건 뭐냐면 읽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좋게 만드는 거야, 사실은. 무슨 공식을 더 외우고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. 그래서 너가 발휘해야 하는 능력도 그런 거야.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읽자마자 짠 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.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번 읽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걸 알아.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럴 필요도 있는 거야.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이것도 적어보고 저것도 적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식도 좀 써보고 그 모든 활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.
누구랑 대화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힌트 좀 주세요 막 이러든가 해설지에서 한 두 줄만 읽어보기도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정말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거지. 그게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산책하기도 하고 막 그게 다 이해로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것들이랍니다. 꼭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너 앉아 있어 봤잖아. 모르는 거 20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도 종종 있어요. 어른이 되면 몇 달씩 봤는데도 모르는 것도 생겨요. 근데 결국엔 이해가 간단다. 이해가 가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. 다시 한번 그게 꼭 책상 앞에서 그래야 될 필요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해가 가는 활동이라는 게 꼭 책상에 앉아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걸을 수도 있고 뭐 잠잘 수도 있고 침대 누워서 또 연구하는 사람도 막 계시고 그래요. 그런 이제 모양은 자유이지만 집중은 하고 있다는 거. 자,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해 볼까나? 네, 이익 퍼센트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.